우리는 중국이 대국이라고 해서 인구가 많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으며 중국이 작은 고추가 얼마나 매운지 또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의미로 어느 정도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지의 허드가기 TV의 이민주입니다. 이번 주제는 중국의 파렴치하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그 거지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중국은 땅이 약 9억 6천만 평방킬로미터로 소련이 붕괴되지 않았다면 네 번째로 큰 대국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 14억 인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소수민족은 56개 민족으로 중국 인구의 약 11% 정도, 한족은 약 12억 인구로 중국 전체 인구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족이 중국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중국이 과연 대통령이나 중요 직책을 소수민족에게 내어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소수민족의 반발심을 막기 위해 아주 적은 몇 명을 공산당원으로 간부 등용으로 평등화한다고 보여주기식 꼭두각시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국에서 살면서 직접 조선족 간부의 말을 들은 바에 의하면 소수민족은 상승하는 등급이 한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한족이라면 부장이 아니라 총장이 될 수도 있는데 조선족이라서 부장에서 더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중국이 이번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조선족이랍시고 한국 문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한복을 입고 댕기를 딴 조선족 여성입니다. 물론 중국의 소수민족 중 조선족이 있기 때문에 한복도 중국 거, 김치도 중국 거라는 미친놈들이 있긴 합니다. 사실 더 웃긴 건 지네들이 문화 대혁명 때 지들 거 모두 까부시고 불태워 놓고는 남의 나라 문화 가지고 지네 거라고 하는 똥떼놈들이 참 가련하고 안쓰럽고 불쌍해서 짠하긴 합니다. 그지도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온 세계가 한류풍을 따라하고 여기저기 감탄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이렇게 중국처럼 그것도 대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한족들이 한국의 문화를 지낼 거라고 한다는 사실이 참 속아 웃다가 꾸러미가 터질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괴롭히다 못해 이번에는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참 많이 더 괴롭히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고 괴롭네요. 우리가 언제까지 샌드위치 나라로 짓눌려서 살아야 합니까? 일본 쪽발이, 중국 똥떼놈, 정말 한 하늘을 이거 함께 살 수 없는 가난무도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중국에 조선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족들이 한국 문화를 중국 거라고 우기는 것 같은데요. 그럼 조선족을 중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지낼 거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남의 것을 갖고 싶으면 말이죠. 저는 진짜 중국 한족들이 하는 짓을 보면 대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이가 없고 14억 인구 중에서 가장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내놓았다는 코미딕한 이 사실이 정말 당황스럽네요.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너무 대놓고 아무런 양심 가책 없이 이 모든 걸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길 원하는 것 자체가 웃긴 대국 코미디 아닐까요? 나 너무 웃겨서. 북한에서 김일성은 4월의 범예술축전 때 북한 예술인들이 세계 여러 나라 옷을 입고 나와 개막식을 했고 평화를 염원하여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옷을 입고 기둥에 댕기를 엮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평화를 염원한다는 나라가 미사일 핵무기 실험 발사를 시도 때도 없이 합니까?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중국 당국이 소수민족들을 대표하는 의상 중 한복을 입은 조선족이 등장하였는데요. 중국 당국이 마음에도 없는 정치세를 과장하니 중국의 한족들이 한복이 지낼 거라고 우기고 김치도 지낼 거라고 우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무식한 몇몇 한족들이 중국에 많죠. 에헤, 중국 당국이 감히 우리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문화를 지낼 거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태평세율 같은 생각을 하며 우리는 마음을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이번 동계올림픽은 어느 정도 꼼수가 있어 보이는데 한국을 노린다기보다는 북한을 어느 정도 차지하려는 큰 그림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중국에게 경제적, 인도적 도움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언젠가 북한이 개방을 한다면 중국도 한몫 차지하려고 압박할 게 뻔하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태도가 한국을 자극한다기보다는 미래에 북한을 먹을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중국의 고문속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나라는 남한이 아니라 중국이다 라고 말입니다. 중국은 동북성이 고구려 땅 우리나라이며 우리나라 문화가 중국에서 발견됐다는 것을 외면하고 왜곡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왜곡하고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가 자기네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의 백두산 절반을 6.25 전쟁 참전 대가로 받아놓고 장백산은 중국의 산이라고 하며 호시탐탐 북한의 자원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뻔뻔한 나라인지 대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비열하고 어리석은지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이 참 웃긴 게 홍콩이나 대만을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압박한다고 난리였는데 결국 경제적으로는 더 이득이 되었고 외교적인 경제적인 타격을 전혀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도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에서 한국 문화, 한국 제품 불매운동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한국은 전 세계로 나아가 더 많은 우리 문화, 우리 민족성을 온 세상에 떨치게 되었으니 중국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중국은 돼지 대가리만 정치를 하나? 아님 중국 돼지 대가리밖에 똑똑한 사람이 없나? 의문이 들 정도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또한 중국 어느 핸드폰 회사에서 우리 대한민국 삼성의 갤럭시 Z 플립을 따라잡았다고 핸드폰을 광고를 했죠. 근데 그 핸드폰이 삼성 갤럭시 Z 플립하고는 진짜 비교도 할 수 없이 아주 많은 옵션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선 제일 기본인 갤럭시 Z 플립이 거치대 없이 이렇게 직각으로 펴서 놓고 볼 수도 있고 놓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국의 그 갤럭시 Z 플립 모방한 핸드폰은 이렇게 딱 직각으로 세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각. 네, 이렇게 딱 직각으로 세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꾸 열어진다든가 뭐 이렇게 닫혀진다든가 막 이렇다고 하네요. 그게 대한민국의 삼성 갤럭시 Z 플립을 따라잡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안에 많은 기능들, 많은 옵션들이 삼성의 갤럭시 Z 플립보다 엄청 핸드폰이 뭐 모자란 건지 중국의 중국 사람들이 모자란 건지 일단 많이 모자라다고 합니다. 우리는 중국이 대국이라고 해서 인구가 많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으며 중국이 작은 고추가 얼마나 매운지 또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의미로 어느 정도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저는 뿅망치가 아니라 햄머를 들고 나가 미개한 돼지머리들을 사정없이 두드려 주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의 호두까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현명하고 지혜로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최고입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